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45강 행성의 운동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행성 쭉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행성의 운동과 관련된 겁니다. 행성의 운동과 관련된 건데요. 행성의 위치 관계, 뭔지는 이제 내용 보면서 할게요. 겉보기 운동, 실제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주관, 이렇게 살펴볼게요. 예전에는요, 이 우주관이 수능이 엄청 잘 나왔어요. 20번으로도 잘 나오고요. 좀 난이도가 어렵게도 해서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결론, 요즘 우주관 시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개정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안 나왔음. 하지만 우리 내신 준비도 해야 되죠. 내신에서는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과거보다는 우주관 내용을 많이 좀 삭제를 했습니다. 내용의 폭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재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행성의 위치 관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행성과 외행성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먼저 기억하실 건 아무 전제 조건을 주지 않았지만 기억하세요. 자,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그 방향성은 반시계입니다. 자, 선생님이 반시계면 어디서 어디라고 했죠? 우리 이제 이거 약속으로 알죠? 통상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항상 바라보는 하늘이 어느 하늘을 전제로 한다? 남쪽 하늘을 전제로 해요. 그럼 왼쪽이 항상 어느 쪽? 동쪽이고요. 오른쪽이 항상 무슨 쪽? 서쪽이에요. 됐죠? 그러면 태양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지? 태양뿐만 아니고 모든 천체가 지구 자전에서 동남서 운동을 하죠. 이걸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계는 동에서 서라는 표현을 쓰고요. 반시계는 서에서 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조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 때 뿐만 아니라 공전 속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행성들을 우리가 무슨 행성과 무슨 행성으로 나눌 수 있지?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요. 공전 속도가 어떠하다? 느림. 여러분, 한 바퀴 도는데 속도가 느리다는 말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다시 말해서 공전 주기도 어떨까? 공전 주기는 길다. 같은 표현이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이런 거야.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안쪽에서 태양을 돌고 있는 내행성, 바깥쪽, 지구 바깥쪽에서 태양을 돌고 있는 외행성의 속도를 비교해 본다면 지구보다는 내행성이 공전 속도가 더 빠를 거고 외행성보다는 지구와 공전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같은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 둡니다. 그러면 뭘 공부할 거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뭐냐면 지구와 태양과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였어. 그걸 각각 뭐라고 했냐면 내행성은 뭐 했죠? 내행성은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내합, 그리고 외합, 또 뭐가 있었죠? 서쪽 이각에서 최대다. 서방 최대 이각. 또 뭐가 있죠? 동방 최대 이각이 있었습니다. 동방 최대 이각. 용어가 익숙해져야 돼. 이름이 쉬면 좋겠지. 남정희 위치, 철수 위치 이러면 좋을 텐데 이름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외행성 볼게요. 외행성. 외행성. 자, 외행성에는요, 합의 위치도 있었고요. 충의 위치도 있었고요. 서구의 위치도 있었고요. 동구의 위치도 있었습니다. 네, 이 위치 관계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또 왜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짠! 자, 내행성, 금성부터 볼게요. 왜 금성이라고 하는지는 알죠? 제일 관측이 잘 될 테니까 거리가 가까워서 외행성, 화성. 됐나요? 봐요. 1, 2, 3, 4, 5는 이런 거야. 내행성, 금성이 1번에서부터 5번 위치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지구는 동일한 시간 동안 1, 2, 3, 4, 5 요거밖에 못 간 거지. 어때요? 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금성이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빨라요. 됐죠? 여기다 한번 볼까요? 외행성 화성. 지구가 1, 2, 3, 5번의 위치로 가는 시간, 동일한 시간 동안 화성은 1, 2, 3, 4, 5 요거밖에 가지 못해요. 그렇죠? 지구와 비교했을 때
화성은 공전 속도가 느리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공전 속도가 더 빨라요. 됐죠? 그런데 볼게요. 이런 거야. 지구 1번에 위치해 있을 때 바로 내 행성 1번의 위치입니다. 그럼 어때요?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 요 90도를 이루면서 태양의 동쪽 방향에 있네요. 뭐라고 하지? 동방최대이각이죠. 조금 더 갔더니 여러분 여기 그림 한 번 더 볼게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동방최대이각이 이렇게 수직관계를 가지면서 여기 위치가 돼. 그쵸? 그런데 이건 선생님이 그림을 보기 쉬우라고 지구를 이 위치에 고정시켜 둔 거잖아. 하지만 지구도 그리고 금성도 공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위치관계가 계속 바뀌겠죠. 그럼 다시 그림을 봅니다. 태양, 지구, 즉 지구에서 금성을 바라봤을 때 수직관계고 최대이각이니까 또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이 동쪽이니까 동방최대이각. 지구가 여기 있을 때라고 해서 이름이 달라지면 안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3번의 위치는요. 태양, 금성, 그리고 지구입니다. 네,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가 있지? 금성. 위치관계는 내압이죠. 자, 이번에는 5번 볼게요. 지구 5번의 위치일 때 금성 5번은 여기야.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을 봤을 때 태양보다 어느 쪽? 서쪽 방향에 있으며 마찬가지 접선관계를 가집니다. 뭐지? 서방최대이각으로 위치관계가 바뀌었어요. 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금성도 지구도 이렇게 공전하는 과정에서 위치관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뿐만 아니라 위치관계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지? 동방최대이각에서 동체라고 짧게 쓸게요. 동방최대이각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지? 내압으로 바뀌었어요. 내압에서 다시 뭘로 바뀌었지? 서방최대이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왠지 다음에는 뭘로 바뀔 것 같아? 네, 바로 서방최대이각에서 외압으로 바뀌겠죠.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사실 내행성은 여러분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외행성입니다. 볼게요. 자, 지구 1번에 위치했을 때 화성 1번에 위치야. 그럼 지구, 태양, 그 다음에 화성. 90도네.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 태양보다 더 서쪽에 위치하네. 서구네. 됐죠? 3번 위치 보세요. 태양, 지구 3번, 화성 3번.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하네. 충의 위치네. 그 다음에 5번 위치를 보세요. 각각 5번입니다. 지구 5번, 화성 5번. 어때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90도 각도를 이루면서 태양보다 더 동쪽에 있네. 동구이네. 그러면 1번의 위치, 3번의 위치, 5번의 위치로 가면은요. 어떻게 바뀌었어? 서구, 충, 동구예요.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 서구, 충, 그 다음에 동구입니다. 그 다음 뭘까? 네, 합이 되겠죠. 이걸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이걸 엄청 헷갈려.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는요. 선생님 어떻게 그림을 많이 그려드렸냐면 태양이고 안쪽에 지구 그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성입니다. 화성. 여기 화성. 각각의 위치가 충, 합, 그 다음에 서구, 그 다음에 동구거든. 여러분 마음에는 이게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왠지 충 다음에 뭘 것 같고, 충 다음에 서구일 것 같고, 서구 다음에 합이고, 합 다음에 동구처럼 보였을 거예요. 마치. 근데 뭐죠? 네. 서구 다음에 충이고요. 그 다음 동구고 합입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야. 왜? 지구보다 화성이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 공전 속도라고 써드릴게요.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 말을 달리하면 지구 화성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치관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지구를 고정하고 제일 보기 좋은 위치에다 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향 위치관계가 바뀌는 게 아니야. 말씀드렸죠. 위치관계는 지구도 공전하고 화성도 공전하는 과정에서 이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치관계가 변하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충 다음에 서구가 아니고요. 충 다음에 동구랍니다. 충 다음에 동구예요.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네, 화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요.
됐죠? 이게 바로 위치 관계입니다. 앞에 건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내행성 배울 때처럼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동방채대각, 내합, 서방채대각, 외합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거부 반응이 없어. 그런데 외행성 거부 반응이 좀 있어요. 이걸로 먼저 공부를 하니까 왠지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거든. 아니야. 이건 위치 관계만 설명한 거지 공전 속도를 가지고 엄밀하게 따져준 그림이 아닙니다. 됐죠? 이게 바로 위치 관계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이유로 이런 공전 속도의 차이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겉보기 운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예전에 사람들도요. 관측을 했을 때 행성들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건 알았어요. 반시계 방향이면 어디서 어디? 서에서 동입니다. 자, 사실은요, 이건 안 보여. 우리 지평선에서 이제 매일같이 관측을 하는 거야. 매일같이 화성이 뜨는 거 관측을 했더니 여기 눈여겨보세요. 서쪽, 동쪽입니다. 어떤 날은 화성이 여기 있어. 그래서 1이라고 표시를 했어. 어떤 날은 하늘을 보니까 여기 있어. 2번이라고 체크를 했다. 어떤 날은 3번, 어떤 날은 4번. 어떤 날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실. 이렇게 돌 때. 그 다음에 5번까지 한 거야. 아니, 그래서 행성이 움직이는 경로를 봤더니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쵸? 1번 위치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즉, 1번 위치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서쪽 방향에서 동쪽 방향으로 가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 살짝 지워드릴게요. 여러분, 3번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요. 3번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죠. 3번의 위치는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행성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된 거야. 여기 볼게요. 예전 사람들도 행성이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걸 알았어.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건 행성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이름을 붙여줍니다. 순행.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3번의 위치쯤에서는 동에서 서로 가는 거야. 너무 이상하지. 그래서 순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행한다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런 거지. 행성을 봤더니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순행,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는 역행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질문. 행성이 태양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어떤 시점에서는 시계 방향, 동행해서 서로 도는 걸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제 밑에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원리를 언급한 겁니다. 짠, 볼게요. 지금 화성이죠.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화성 1번의 위치에서 지구 1번의 위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구, 죄송합니다. 안쪽이 지구죠. 화성이니까. 지구 1번에서 바깥쪽에 있는 화성 1번을 바라봐요. 그럼 마치 화성이 하늘에 1번 위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2번 위치에서 2번을 바라보고 지구 3번 위치에서 3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쭉 연결했더니 이런 모양성이 나온 거지. 즉,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래요. 지구도 그 다음에 화성도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는데요. 지구가 이만큼 갈 동안 화성은 이거밖에 못 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화성이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느리죠. 즉, 이런 마치 서에서 동으로 가고 동에서 서로 가는 것 같은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행성들의 공전 속도 차이입니다. 공전 속도 차이. 이 의미에는요, 지구도 뭐 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지? 네, 지구도 공전하죠. 지구도 공전한다는 걸 포함하고 있죠. 공전 속도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실제로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이 아니지만 공전 속도 차이로 우리가 하늘에서 관측할 때는 행성이 마치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순행과 역행을 뭐라고 한다? 실제 운동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겉보기 운동 혹은 눈으로 봤을 때의 운동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시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머리 이렇게 넘길 때는 뭐 이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크에 걸려서 그런 거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겉보기 운동, 시운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선생님이 동에서 서로 가는 대표적인 위치가 3번이라고 했어요. 이 3번이 어디냐면 지구 위치 3번, 화성 위치 3번이죠. 태양, 지구, 화성이네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의 반대쪽이 화성이네요. 3번 위치가 바로 뭐예요? 네, 바로 충의 위치예요. 아,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역행은 어디 부근? 충 부근에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은요, 2번이나 4번 위치는요, 1번에서 2번까지는 순행이죠. 그런데 2번에서 4번까지는 역행이죠. 4번에서 다시 5번은 순행이죠. 2번과 4번의 위치는 순행에서 역행 혹은 역행에서 순행으로 바뀌는 위치예요. 자, 이렇게 어떻게 된다? 순행에서 역행으로 혹은 역행에서 순행으로의 방향성이 바뀔 때는, 이렇게 위치가 바뀔 때는 관측을 하면 마치 오래 천체 거기 머무르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머무를 유자를 써서 U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 겉보기 운동에는 순행이라는 것도 있고요, 역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U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언급을 한다면 역행이 제일 중요해요. 별 3개 드릴게요. 순행 별 2개 드릴게요. 역행, U는 별 1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 지금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화성은 충부근에서 역행한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좀 따로 선생님 체크해 드릴게요. 자, 태양이 있고요. 내행성 궤도고요. 지구 궤도고요. 외행성 궤도입니다. 나 지구, 그 다음에 서방 최대각, 동방 최대각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 동구입니다. 서구, 동구, 그 다음에 여기 충이 있죠. 그 다음에 서방 최대각, 다른 색깔로 써드릴게요. 약자로 쓸게요. 서채, 그 다음에 동방 최대각, 동채, 그 다음에 여기 내합 그려드릴게요. 이 역행은요,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충부근, 그 다음에 내합 부근입니다. 내행성은 내합 부근이고요. 외행성은 충 부근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동방채대각, 서방채대각, 동구, 서구 사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표현을 쓰면 글로만 표현을 해버리면 이렇게도 되잖아. 이렇게도 되잖아. 그래서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합 부근, 내합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근에서 모두 역행입니다. 내합 부근, 그 다음에 충부근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서방채대각에서 동방채대각, 서구에서 동구라고 표현하지 않는지 하나 더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오랜만이죠. 좌표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순행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행성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역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적도 좌표계에서 x값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 했지? 적경이에요. 여러분 적경은 무슨 점을 기준으로? 춘분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지?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진다고 했죠. 또 하나, 선생님이 적도 좌표계라도 실제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은 적경이 바뀐다고 했죠. 이거야. 질문. 행성이 순행을 할 때 적경은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네, 순행을 할 때 적경은 커집니다. 역행을 할 때는 적경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감소입니다. 봐요. 순행, 서에서 동, 증가. 역행, 동성. 동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서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겠죠. 적경 감소입니다. 많이 물어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반시계를 서에서 동, 시계를 동에서 서를 좀 기억해야 편하다 했는지 아시겠죠? 활용 꼭 하도록 합니다.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겉보기 운동도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뭐냐면요. 우리 우주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주관. 우주관은 뭐냐? 지금이 아니야. 엄청 옛날이야. 완전 옛날이에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완전 옛날인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야. 완전 옛날. 언제? 망원경조차 없던 시절. 눈으로만 천체를 관측하던 시절입니다. 굉장히 옛날이겠죠. 이때 우주관 모델이에요. 모델을 딱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지.
관측을 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행성도 하늘에 있는 달도 하늘에 있는 별들도 관측을 해서 관측 결과로 모델을 만든 거예요. 모델이 몇 개? 3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동설, 지동설, 수정 천동설이란 모델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집대성했습니다. 그냥 프톨레마이오스가 만들었다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 다음에 티코 브라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동설의 또 다른 이름은요, 지구중심설입니다. 지동설의 때가 아니고 또 다른 이름은 태양중심설입니다. 태양중심설. 자, 그 다음에 수정천동설 같은 경우에도 누구를 따랐다? 천동설을 따랐기 때문에 중심은 지구중심설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요. 뭐 이 당시는 거대한 우주를 다 보지 않았을 테니까 태양계이자 곧 우주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태양계의 중심을 우주의 중심 이렇게 얘기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중심의 지구입니다. 중심의 태양이고요. 중심에 지구가 있답니다. 그럼 선생님, 중심에 지구가 있을 때 태양의 위치는요? 네. 지금 지동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 수금, 지화, 목토. 선생님 왜 토성까지밖에 없어요? 네. 모두 어떤 모델? 눈으로만 관측했대.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멀리 보이는 게 토성이었대요. 이게 어떻게 보이지? 요즘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시력이 좋지 않아? 여기까지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이 맑지는 않기 때문에 토성까지 보여서 토성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여러분. 됐죠? 그런데 천동설은요, 지금 이 모델에서 지구와 태양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수정천동설은 뭔가요? 네, 수정천동설은요, 중심에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달과 태양은 지구 중심을 돌아요. 그런데 그 외의 행성, 수, 금, 화, 목, 토, 이들은요, 태양 중심을 도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수정천동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거야. 천동설, 이게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동설이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정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정천동설이에요. 뭐 등장, 집대성을 시기를 적으로 나눈다면 이런 거야. 이 당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중심이죠. 네, 지구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구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지구는 어떤 운동도, 즉 자전도 공전도 하지 않음을 대전제로 깔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뭐냐면 모든 행성, 수성, 금성, 그 다음에 태양 제외하고 행성, 토성, 화성, 목성. 그러니까는 이 동그라미가 없는 것이 달과 태양입니다. 나머지 행성들, 수, 금, 화, 토, 목은요, 동그란 원을 하나씩 더 가지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주전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역행 있죠. 역행을 설명하려고 동그란 원을 하나씩 더 준 겁니다. 엄청 복잡하겠지. 자기 궤도에서 공전을 하면서 동시에 조그만 원을 공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동설은요,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꿔서 지구를 운동하게 만들었더니 이런 주전원이 없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야. 처음에 티코 브라이, 수정천동설을 만든 티코 브라이가 처음에 이렇게 천동설과 지동설을 가만히 봤더니 아니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꿨을 뿐인데 너무 간략하게 설명이 다 되는 거야. 억지로 설명한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사실 천동설보다는 지동설에 더 마음이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지동설이 맞다면요, 이런 게 있겠죠.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가 이쪽 편에 있다가 이 원에 있다가 반대쪽 이 투로 오게 되면 뭐 6개월 만에 오겠죠. 6개월 만에 오게 되면 어떤 별이 있었을 때 이 원에서 별을 쳐다보고 이 투에서 별을 쳐다보면 전체 각도가 만들어지겠죠. 별과 함께. 이 전체 각도의 절반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연주 시차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한데 이 연주 시차라는 전체 각도의 절반이 나오려면요, 지구가 반드시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뭐 해야 될까? 와야 돼. 네, 공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티코 브라이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
만약에 지구가 정말 공전을 한다면 연주시차가 측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코페르니쿠스 네 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연주시차 단위는요. 초단위입니다. 초단위. 몇 도, 분, 초. 엄청나게 각도가 작아요. 실제로 이 연주시차는 19세기나 되어서야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 관측 도구도 없이 눈으로만 연주시차를 측정하려니 측정이 안 된 거지. 야, 연주시차 측정 안 된다. 나 네 편을 못 들겠다. 그러면서 수정천동설, 즉 다시 말해서 태양계 우주 중심을 지구로 본 거예요. 대신 어떤 것들, 행성들은 태양 중심을 돌린 거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수정, 천동설이든 달은 모두 지구 중심을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달과 관련된 현상은 어떤 것도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다. 세 개의 모델이 모두. 또 한계점도 있어.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조차 이 모든 궤도는 원궤도를 가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주는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회전은 원궤도로 생각했거든요. 그 논의는 다음 시간 행성의 운동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뭐 선생님 조금 말씀 보여드렸죠. 실제로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궤도임을 우리가 기후 파트, 계절 파트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실제로는 타원궤도인데 이들은 모든 궤도를 원궤도로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야. 천동설이 이렇게 주전원을 만들었다는 건 뭐 어떤 식으로 장치를 추가를 했던 설명을 해냈다는 거죠. 이런 거지. 둘이 엄청 경쟁을 해. 너 그거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논의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조그만 원, 주전원. 뭐 설명한다 그랬지? 역행이죠. 천동설과 지동설도 선생님 처음부터 얘기했어. 우주관 얘기할 때. 이들 우주관은 관측한 결과를 다 설명하게끔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죠. 네, 천동설도 지동설도 역행 현상은 다 설명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느냐, 더 간단하게 설명하느냐의 차이죠. 자, 그럼 역행 설명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죠. 역행. 자, 방금 겉보기 운동을 공부를 했었죠. 겉보기 운동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성의 역행이라는 건 우리가 행성의 운동을 관측할 때 마치 동쪽에서 서쪽으로 행성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뭐 우주에서 방향성이 서에서 동이다가 동에서 서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쵸? 이걸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가는 소위 말해서 지동설이 설명한 거죠. 왜 역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지동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무엇이에요? 지구도 공전을 한다. 뿐만 아니고 지구와 화성의 공전 속도 차이가 나타난다. 화성의 공전 속도가 더 느리다. 즉 지동설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역행을 공전 속도의 차이로 설명을 해요. 공전 속도 차이지, 이렇게. 근데 뭘까? 중심이 지구입니다. 천동설이에요. 여러분, 천동설의 전제가 뭐라고 했지?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는 지구 중심을 뱅글뱅글 돌 뿐만 아니라 지구는 어떤 운동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자전도 공전도 하지 않는 거야. 공전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뭘까? 역행을 따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뭘 도입을 했다고요? 주전원을 도입을 합니다. 즉 지금 보시게 되면 화성이 나와 있는데요. 화성이 지구 주변을 뱅글뱅글 돌아요. 공전을 해요. 동시에 주전원을 만들어서 주전원 위도 운동을 합니다. 즉 주전원 위를 돌면서 동시에 지구 공전 궤도를 돌게 만든 거야. 그럼 어떤 운동성이 나타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운동성이 나타나게 돼요. 즉 이쪽 방향의 운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전원 상에서 운동을 시키면. 네, 그래서 역행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 동에서 서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을 했었죠. 역행이 등장하는 모든 행성, 그래서 행성들은 다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행 현상이 관측이 되기 때문에 주전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 지동설이든 천동설이든 역행을 둘 다 설명한다 못한다? 둘 다 해요. 지동설은 공전 속도 차이로, 천동설은 지구가 공전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주전원을 도입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엄청 복잡하겠지. 모든 행성이 주전원 가지고 있고 주전원을 돌면서 동시에 공전 궤도를 도는 거야. 됐나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자, 최대의각인데요. 최대의각 어디서 들어봤죠? 자, 보죠. 내 행성 한번 볼게요. 네, 지동설 입장에서 볼게요.
자, 우리가 앞서 봤듯이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행성 궤도, 지구 궤도가 있습니다. 지구. 그다음에 내행성에서는 여기 위치, 대략 여기 위치. 각각 뭐가 되죠? 서방 최대이각과 뭐가 있죠? 동방 최대이각이 있습니다. 동방 최대이각. 뭘 가지지? 서방 이각과 동방 이각의 맥시멈 각도, 금성 같은 경우에는 약 몇 도? 48도라는 최대 이각을 가질 수가 있어. 왜 이런 최대 이각이 나타날까요? 최대 이각 때문에 내행성은 언제만? 새벽, 초저녁에만 관측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죠. 내행성은 지구보다 안쪽에서 태양 주변을 더 작은 궤도로 돌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안쪽에서, 지구보다 안쪽에서 돌아야 돼. 지동설은. 그런데 뭐라고 했지? 천동설은 지구가 여기 중심에 있는 거야. 그럼 최대각을 따로 설명했겠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천동설은요. 중심에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 위치에 태양을 위치시켰죠. 이 천동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최대 이각을 설명을 하냐면 지구와 태양을 잇는 일직선상에 요 원이 뭘까? 금성의 주전원이고요. 작은 원이 수성의 주전원입니다. 각 주전원의 중심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어떻게 주전원 중심과 일직선상에서 똑같이 돌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죠. 지구에서 금성을 바라봤을 때 맥시멈 이 각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요 각도를. 금성 여기 올 때. 나머지 위치에 오게 되면요. 모두 각도가 더 작아져요. 여기도 그렇죠. 이 각도 이상은 멀어질 수가 없죠. 즉 이때 최대 이각이 되는 거죠. 요 각도만큼이. 그래서 최대 이각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수성과 금성의 주전의 차이를 줬죠. 크기를 차이. 그럼 수성은 최대 이각이 더 작아지는 거야. 엄청 복잡하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태양이 1년 동안 한 바퀴 지구를 돈다면 금성의 주전원의 중심도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겠죠. 금성의 공전주의가 1년이 아니라 주전원의 중심이요. 됐나요? 그래서 금성은 항상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결론은 최대이각 설명해 못해.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해요? 지구와 태양을 잇는 일직선상에 수성과 금성의 주전원의 중심을 위치시킵니다. 됐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가 내행성을 얘기를 할 때요. 서방 최대이각, 동방 최대이각, 그 다음에 내합이고요. 그 다음에 외합이죠. 네. 그리고 내합과 외합은 태양과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내행성, 외합 부근, 대략 뭐 선생님 지금 빗금치는 이런 부분, 외합 부근에서는요. 금성이 보름달 모양으로 관측이 됩니다. 보름달 모양. 즉 다시 말해서 지구, 태양, 그 다음 목, 금성이 위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최대 이각 때문에 항상 천동설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이렇게 금성이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타난다? 짠! 이런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지구 중심설, 태양 중심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천동설이고요. 요게 뭘까요? 네, 지동설입니다. 지동설. 지동설은 중심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면서 금성이 요렇게 최대 이각에서 각각 서방 최대 이각 하얀달, 동방 최대 이각 상현. 그리고 봐요. 외압 부분에서 뭐가 나타나? 보름달 나타나. 보름달이 나타나. 그런데 지구 중심설은 최대 이각을 설명하느라고 항상 태양과 지구 사이의 주전원 중심을 위치시켰지. 즉 지구 중심설, 천동설은요. 지구, 태양 사이에만 금성이 있어. 그럼 이게 지금 밝게 보이는 게 관측되는 위상입니다. 지금 밝게 이렇게 보이시는 게요. 관측되는 위상입니다. 헉, 뭐가 안 보이지? 요건 보름달 모양의 위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됐죠? 왜 문제가 됐을까? 이거야.
앞서 티코 브라이가 얘기했었죠. 야, 네가 코페르니쿠스야. 지구가 공전한다면 연주시차가 관측이 돼야 되는데 연주시차는 안 보여. 네 말이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이 당시엔 관측도구가 없었던 거야. 관측도구가 없어서 조금 멀리 있죠. 외압은. 외압 부근도. 보름달 모양이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천동설로 보름달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17세기에 망원경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딱 관측을 했더니 금성이 보름달 모양으로 보여버린 거야. 봐요. 이거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관측을 토대로 한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이 실제 관측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잘못된 거지.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갈릴레이의 관측은 천동설을 반박하고 지동설을 지지하는 관측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뭐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 이 정도까지는 들어오진 않는데요, 사실. 그래도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 천동설과 비교를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겉보기 현상 중에 역행이라든지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위치에 따른 위상이라든지 혹은 최대 이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온 유형 이것만 딱 기억하셔도 거의 일당백입니다. 자, 천동설, 그 다음에 수정천동설, 그 다음에 무엇? 지동설 있죠. 모델은 세 가지입니다. 순서는 1, 2, 3이 아니죠. 1번, 2번, 3번. 프톨레마이오스, 티코 브라에,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은 각각 무엇을? 역행을 설명하는가? 네,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셔요. 특히 기억해야 될 것, 천동설은 주전원을 도입해서 설명했다는 거. 하지만 지동설은 공전속도 차이로 설명했다는 거. 공전속도 차이로 설명했다는 것 안에는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걸 포함해요. 천동설은 지구 자전도 공전도 시키지 않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최대 이각. 최대 이각. 역시 천동설, 수정천동설, 지동설 모두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죠. 보름달. 보름달 위상을 천동설 설명 못합니다. 아, 얘 해요. 얘 돼요. 왜 할 수 있느냐? 이 수정천동설은 어떤 부분이 수정됐다고 했죠? 태양과 다른 지구 주변을 도는데 나머지 행성들은 태양 주변을 돌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냅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네, 연주시차입니다. 연주시차는 각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 각도는 그런데 반드시 무엇해야지? 지구가 공전해야지만 나오죠. 그래서 지동설만 설명을 하고요. 수정천동설은 물론이고 천동설도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표만 기억을 하셔도 우주관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왜 수정천동설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했는데 가운데 썼는지 알겠죠? 여기까지는 모두 설명을 하고요. 보름달부터는 수정천동설만, 연주시차는 지동설만 설명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정도. 지동설과 동일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시스템은. 단 차이가 뭐가 있다? 단 지동설조차도 무엇을? 공전 궤도를 무엇으로 가정한다? 기억해 둡니다. 원궤도를 가정합니다. 왜? 원궤도가 가장 이상적이거든. 이 사람들은 우주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봤어요. 코즈믹, 이상적인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 아시겠지만 타원궤도죠. 요거는 다음 시간 행성의 운동일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기억해 둡니다. 수정천동설은 누구라고요? 티코 브라에. 이 티코 브라의 제자가 케플러 아저씨입니다. 케플러 아저씨. 이 티코 브라에는 원신과 눈이 그래서 천체 관측이 굉장히 유리했대요. 그래서 천체 그 관측의 대가였고 성격은 좀 괴팍했다고 합니다. 이 제자가 케플러예요. 수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케플러는 이런 걸 한 거지. 티코 브라의 관측, 특히 화성에 대한 관측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이 관측 결과를 잘 정리해서 행성 운동의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케플러 아저씨, 케플러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훌륭한 스승 아래 훌륭한 제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리만 잘했을 뿐인데 행성의 법칙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행성의 운동으로 나머지 공부를 할 내용 케플러 법칙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전체 개념 다 체크해 드렸습니다. 오늘 핵심 개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핵심 정리입니다.
올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행성의 위치관계 변화. 이제 위치관계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내 행성은요, 동방 최대각에서 내압, 그리고 서방 최대각에서 외압으로 위치관계 바뀝니다. 여러분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요. 외행성 꼭 기억해야 되죠. 외행성은 서구에서 합이 아니에요. 합이 아니라 충, 동구, 그 다음에 합의 위치관계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지? 네, 결국은 이거죠. 공전속도 차이입니다. 공전속도 차이.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수록 태양에서부터 거리가 멀수록 공전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자? 내 행성, 지구, 그리고 외행성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럼 이런 거야. 시험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지. 자, 이런 거예요. 서구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합이라는 문항을 만들고 싶은 이런 거야. 현재는 서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략 서구에 위치니까 외행성, 화성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관측된다. 뭐 시간 장소는 언급하지 않게요. 하지만 곧 뭐 관측되지 않는다. 합의 위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틀린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는 서구, 충 이런 걸 물어본다기보다는요. 서구 일대 위치, 충 일대 위치의 관측 시각, 방향, 위상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합에 있을 때 혹은 동구에 있을 때 다른 걸 이제 보기로 가지고 오는 거지. 그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역행입니다. 역행. 역행은 동서예요. 여러분 순행이 서에서 동이죠. 서에서 동이 소위 말해서 반시계인데 왜 순행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반시계 공전이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기 때문에 순행인데요.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시옷 연결해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역행은 동서 방향성을 가지고요. 내행성은 어디 부근? 내합 부근이고요. 외행성은 어디 부근이다? 충 부근이라는 거. 요것도 꼭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 동서 방향이기 때문에 적경은 충분점을 기준으로 무슨 방향? 반시계. 어디서 어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기 때문에 적경을 어떻게 돼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럼 충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충. 지난 시간에도 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죠. 왜? 외행성의 충의 위치는요. 선생님이 3비읍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 기억을 해야 될까? 충의 위치는 밤새도록 관측이 가능해. 밤새도록. 또 어떻게 보인다 그랬지? 지구와 거리가 가장 가까워서 밝고 크게 보인다고 했어. 또 어떤 모양, 위상으로 보인다고 했죠? 보름달.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되지? 이 충의 위치에서 뭐를 한대? 충 부근에서 역행까지 한대. 시험에 어디가 나올까? 외행성은. 충이 시험에 나와요. 잘 모르겠어. 헷갈려. 그럼 충이라고 보셔도 네, 거의 50% 정답일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뭐만 생각하면 된다? 우주관. 네, 선생님이 이미 체크해 드린 내용입니다. 자, 우주관은요, 천동설, 수정천동설, 지동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동그라미는 설명을 한다는 뜻이에요. 설명을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연주시차가 우리가 예전에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별의 물리량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까지 거리 구하는 방법으로 연주시차를 언급했는데 지금은 지구과학 1에서 별 관련 내용이 모두 빠져 지구과학 2로 갔습니다. 그래서 연주시차가 언급이 되지 않아. 이 시점에서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연주시차가 뭔지만 간략하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 설명을 할 수 없고 설명을 할 수 있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나요? 대신 이건 알아야 되지. 우리가 행성의 운동을 모두 공부했기 때문에 역행이 뭐고 최대각이 뭐고 금성이 보름달 위상뿐만 아니라 상현, 하현, 초승, 금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 지동설 입장으로 무엇인지 이해를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핵심 정리까지 마무리해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기초 문제 하나 풀어봐야 되겠죠? 자, 260쪽 전형적인 내신형 우주관에 관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지금 내용은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동설이지. 여러분 지동설은요. 지구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천동설은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동설, 지구도 운동을 한다는 거죠. 자전 공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해요.
지구 중심설에 비해서 복잡한 이론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중심설이 뭐죠, 여러분? 지구 중심설이 천동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같은 이름 묶어준 거예요. 천동설을 지구 중심설, 그 다음에 지동설을 태양 중심설이라고도 한다고 언급한 거예요. 천동설은요, 얼마나 복잡한데. 코페르니쿠스가 더 간단해요. 그래서 티코 브라이는 코페르니쿠스가 더 간단해서 매력적이었다고 했죠. 뭐 때문에? 여러분 주전원만 생각해봐. 모든 행성이 주전원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래서 지동설이 훨씬 더 간단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원을 도입해서 역행을 설명한다. 이거는 무엇이죠? 천동설이 이렇게 했다고 했죠. 천동설.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행성의 공전 궤도를 타원 궤도로 설명한다. 이거 별표 칩니다. 자, 뭐라고 했죠? 천동설, 지동설, 수정 천동설 모두 무슨 궤도? 원궤도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사람들이 관측을 했는데 이상하게 어떤 시점에는 공전 속도가 더 빠르고 동일한 행성에 관해서 어떤 시점은 공전 속도가 느렸던 거예요. 그걸 코페르니쿠스조차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원궤도를 가정했거든.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그 케플러의 법칙, 타원궤도 플러스 면적 속도 일정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연주운동을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이다. 당연히 설명하고요. 천동설도 태양의 연주운동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름달 모양의 금성의 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오케이. 지동설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 모양의 금성이 나타나죠.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보름달을 관측하죠. 그래서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 5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성의 운동 첫 번째 시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좀 물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 역시 행성의 운동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방금 얘기했었죠? 네, 원궤도, 타원궤도, 그리고 티코 브라의 제자인 케플러 아저씨 언급하겠고요. 그리고 공전 속도, 공전 주기 좀 기억하세요. 왜? 다음 시간 행성의 운동에는 회합 주기라는 새로운 개념 언급을 할 텐데 선생님 공전 주기와 비교해서 내용을 정리할 거거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복습 잊지 않고 챙겨주셔야지 첨언 파트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습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